수비를 현판식한 뒤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좀 평가를 해볼까요? 검사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하죠. 김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딱 일주일쯤 흘렀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국정조사를 보시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했는데요. 예. 어쨌든 특별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또 현실적인 어떤 수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예. 압수수색 또 문영표 씨 지금 이렇게 체포돼 있는 상태 긴급 체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하고 네. 국민들의 뜻에 맞는 수사를 잘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삼성의 합병 특혜 과정이 제일 지금 빨리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 국정조사에서도 제일 이게 관심의 초점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예. 국민연금이 적게는 한 800억, 많게 평가해보면 한 5천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금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삼성그룹이 대중에 안 알려져 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말을 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고 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독일에까지 가서 수십억짜리 말과 마장을 어떻게 사주었으며 그렇죠. 또 그 시점에 맞추어서 대한승마협회 지금 이 회장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또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애로사항 청취가 있었고 네.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에서는 과거 SK 할 때는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게 합병에 찬성 반대할 것인지를 이 객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들 부르지 않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도 일부 인원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의결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리고 내부에서도 또 초창기에는 합병 반대하는 게 옳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급변침을 해서 방향을 바꿨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당시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 문영표 씨를 긴급 체포했잖아요. 예. 그 건이 긴급 체포한다는 건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하다. 한 8, 90% 정도는 영장 청구하기에 충분하게 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구속시키기 위한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서 활용 첨정을 하기 위해서 예. 결국은 체포를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저기 돈 내고 돈 주고 한 것하고 삼성물산 그 합병하고는 무관하다 했는데 연결고리를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보면 이건 전 국민이 알고 있거든요. 삼성이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권에 로비를 했고 정권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큰 뒤에서 수으로 보면 명확하한데 그래요. 나무와 나무 사이의 연결고리를 지금까지 못 찾아서 지금 그랬던 알겠습니다. 건데. 예. 예. 그럼 문영표 당시 장관 그 윗선까지 밝힐 수 있을까요? 밝혀내야죠. 그러니까 밝혀내기 위한 작업으로서 지금 문영표 전 장관을 체포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결국은 문영표 윗선이 안종범 그다음에 대통령 이 고리를 밝혀내야죠. 네. 이게 이제 결국 대통령의 어떤 뇌물죄 내지는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상당히 속도 빠른 수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속도를 내는 게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난번 검찰에서는 전혀 주목 안 했던 건데. 사실은 검찰이 워낙 수사할 시간을 짧게 가지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을 다 다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한 비망록 얘기가 누차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김영한 비망록에 보면 좌파 문학의 인사 또 홍성담 화백 여러 군데서 이 결국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이게 적나라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도 제보가 와서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 문체부 내부에 5급 사무관의 이 컴퓨터가 지금 하드디스크가 중간에 포맷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특검에서 빨리 이렇게 밝혀내서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도 결국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김기춘 전 실장을 일단 겨냥하고 있는데 예. 그 윗선까지 즉 대통령과의 관계까지도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김기춘 실장을 구속을 하거나 어쨌든 김기춘 실장을 입건한 이후에 찾아내야죠.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지시했을까 부분보다도 이제 네.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조윤선 장관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연계가 돼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이 청와대 비서진들 사이에 또 얼마만큼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오히려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실장 수사가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네. 근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걸 보면 좀 자신이 있나 봐요. 자신이 있고 또 속도를 내야만 자신 있게 김기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밖에 이 뭐 세월호 7시 가 관련된 비선 의료 문제 어제 오늘 뭐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막 하고 예. 너무 좀 범위가 넓은 거 아닌가? 그 인원 가지고 과연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이나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 점은 있어요. 검찰에서 한 40일, 한 4, 50일 정도 이렇게 수사를 했던 내용을 특검이 일단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20일 동안 그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예비기관에 분석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저희 국조특위보다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기초로 가지고 깔고 그 기반 하에서 추가로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예. 저희 국정조사특위보다는 아마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발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활동 기간이 2월 28일까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달 연장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건 뭐 그때 가봐야 하는 얘기고요. 네. 2월 28일 사이에 이 모든 수사 마무리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그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전부 들여다보겠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들어가면 수사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예.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라든지 국민연금 관련 로비라든지 뭐 또 오늘 의료농단 이 병원들에 대한 수사 이 정도까지 해서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고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과거 재산을 역추적해서 그 부분을 압수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이게 힘에 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이 됐다고 치고 한 달 연장을 신청했는데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그거 안 된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게 황교안 총리 본인도 실은 박근혜 이 국정농단의 부역자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헌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황교안 총리를 저 자리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 본인이 조그만 양심이 있고 국정 혼란을 방지한다면 저거 만약에 불승이 난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승낙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특검 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요, 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던 국민연금이 이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46주로 합병해야 바람직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로는요,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게 삼성 그리고 대통령의 뇌물죄거든요. 그걸 가장 집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뉴스의 핵심은 이거죠. 제일모직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래 정했던 비율이 아니라 삼성이 정했던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 예, 그렇죠. 네.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면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국민연금 내부에 기금 운용을 하는 본부장이 삼성 하는 대로 해. 네.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예, 그럼 이제 홍완성 본부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특검이 추궁을 했을 텐데요. 어제 특검에 소환됐거든요. 근데 홍 전 본부장이 이 지난해 7월 초에 이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으로부터 이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또 그래서 특검팀이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또 추궁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번에는 문영표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의 운영은 국민연금이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산하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투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 개입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건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여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게 벌어졌다 이거지. 그렇죠. 벌어져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겠죠. 특검에서. 아니 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투자 결정에 개입하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결국은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예. 요 다음 뉴스가 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특검이요. 문영표 장관을 불렀습니다. 전 장관을요. 어제 불렀었는데요.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수사하던 중에요. 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예,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 빵빠라빵. 예.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예, 특검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사실 빨리 예. 예, 이게 가다가 걸릴 대목이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금 관계자들을 추궁하다가 이런 진술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거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기도 쉽지 않은데 쭉 나갔어요.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삼성 합병을 철저히 지원했다고 하는 증거, 증언, 그렇죠. 예. 그리고 피의자가 나온 셈이고 그럼 장관은 또 왜 그랬냐고 묻게 되겠죠. 예, 장관이 이제 그런 고백을 또 하게 되겠죠. 그다음 순서는 장관 당신이 이걸 다 책임지고 뇌물죄로 예. 30년 갈래? 이거로 이어지겠죠. 아, 이 대목에서 특검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요 다음 순서는 당연히 장관을 그 자리에 보낸 사람, 그렇게 예. 말하도록 한 사람. 이 끝에는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정확하게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겨냥한 뉴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쪽도 물론 조사하겠지만 한쪽 사이드, 정부 사이드에서는 진도가 크게 나가고 있다. 박수를 보낸다. 다 함께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그 삼성그룹이 이 대중에 안 알려져 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말을 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고 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독일에까지 가서 수십억짜리 말과 마장을 어떻게 사주었으며 그렇죠. 또 그 시점에 맞추어서 대한승마협회 지금 이 회장사가 된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또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애로사항 청취가 있었고 네.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에서는 과거 SK 할 때는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게 합병했지 지금 이렇게 체포돼 있는 상태 긴급 체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하고 네. 국민들의 뜻에 맞는 수사를 잘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삼성의 합병 특혜 과정이 제일 지금 빨리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 국정조사에서도 제일 이게 관심의 초점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예. 국민연금이 적게는 한 800억, 많게 평가해보면 한 5천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금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난 21일 현판식 한 뒤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좀 평가를 해볼까요? 검사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하죠. 김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딱 일주일쯤 흘렀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국정조사를 보시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했는데요. 예. 어쨌든 특별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또 현실적인 어떤 수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예. 압수수색 또 문영표 씨 찬성 반대할 것인지를 이 객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들 부르지 않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도 일부 인원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의결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리고 내부에서도 또 초창기에는 합병 반대하는 게 옳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급변침을 해서 방향을 바꿨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당시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 문영표 씨를 긴급 체포했잖아요. 예. 특검이 긴급 체포한다는 건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하다. 아하. 한 8, 90% 정도는 영장 청구하기에 충분하게 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구속시키기 위한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서 활용 첨정을 하기 위해서 예. 결국은 체포를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저기 돈 내고 돈 주고 한 것하고 삼성물산 그 합병하고는 무관하다 했는데 연결고리를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보면 이건 전 국민이 알고 있거든요. 삼성이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권에 로비를 했고 정권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